오늘 뭐 2차 전지주들 뭐 LG화학부터 또 우리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뭐 다 난리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을 놓고 보시면 2차 전지주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어찌 보면 LG화학은 반쪽짜리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LG화학부터 다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5위까지 올라와 있는 SDI, 그리고 LG화학 6위,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17위에 놓여져 있는 SK 이노베이션, 18위에 놓여져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까지도 있는데 뭐 코스닥까지 전체를 더 놓고 보는 건 그렇고 차트를 한번 잘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이 좀 바뀌셔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 이제 방 안에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렇게 기준 잡아서 우리는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대비해서 시가총액 그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이 되겠죠. 전체 시장의 또 시가총액 기준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바닥 대비 얼마 움직였어요? 41.93%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1.93%.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흐름을 거래를 수반하고 또 수급을 뒷받침하고 뭐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간 거니까, 수급까지 이제 그 쭉 뒷받침돼 있는 흐름이라면 굉장히 금상첨화죠. 2억 3,400만 주짜리 종목 137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기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지금 수급이 뒷받침돼서의 이러한 흐름,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요거를 이제 시황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도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오히려 이제 그 시향 범위를 지금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차트를 같이 넣어놓죠. 뭐 오늘 기준에 박승규 TV 23회차 기준이고요. 그리고 11월 3일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2위잖아요.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의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 42%의 수익률이 발생이 됐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안 들여다본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LG화학을 가지고 있고 또 2차 전지 금양에서 또 수익을 냈고 하다 보니까, 또 대형주 기준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여러 해석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있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MSCI 지수 편입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비중 한도가 이제 풀리죠. 7월 말 부분의 보호해수가 7월 말에 보호해수 풀리면서 LG화학의 지분 81.84%, 그 지분도 보호해수가 풀려서 유통 물량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의 확장, 얼마 전까지 이제 4,400억 정도로 확대가 된 걸로 추정이 됐는데,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아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공매도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수급 공백이 생기죠.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를 미리 예측하고 액티브 쪽에서 먼저 들어온 부분 패시브 쪽으로 넘겨주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LG화학에서의 블록 딜에 관련된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접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타 종목군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같은 2차 전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끌어올려진 삼성 SDI,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를 넘기는 수익을 내고 고점에서 눌림 폭이에요. 그러니까 뭐 LG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없고, 그리고 이쪽 삼성 SDI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5위짜리의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선입견 갖고 대형주는 못 간다. 내가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편입하면 뭐 버겁다. 이런 해석은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6위는 누구예요? 6위가 LG화학이죠. LG화학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지금 3% 밀려 있는데 30%대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30%대. 다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캔들 패턴 다 나와 있고, 주봉상으로는 뭐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도 캔들 패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 우리는 제일 약하게, 어찌 보면 제일 약하게 움직인 거죠. LG화학 가지고 있는데 그 디커플링 돼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이쪽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에요. 뭐 3대 배터리 업체, 우리나라 기준에 SK 이노베이션까지죠, 사실상. 우리는 이제 일단 이 SK 이노베이션의 기준, 그 기준에서 지난주에 정확하게 지난주에 목요일 날 기준에서 거래 터진 그 시점에서, 수급 들어오고 거래 터진 그 시점에서 편입 설정을 잡았어요. 지금 뭐 5거래일 만에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상 시가총액 17조가 넘는 시가총액 17위짜리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이제 33% LG화학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수준, 고점 대비해서 좀 늘린 것도 있으니까 뭐 디커플링이 소폭 여기도 돼 있는데 일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 범위를 가져가고 있고, 추가 편입, 신규 편입까지 다 이노베이션의 경우 진행을 하고 있다. 요 대형 5개사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종목이 전체 시장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죠. 40%대. 그러니까 그 밖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금양이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설정을 잡아왔던 그런 그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이처럼 대형주의 40% 엄청난 거죠. 대형주의 40%의 그 수익 범위를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까지를 극대형주라고 표현을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의 문자 반반씩 뭐 나갔고, 10월에 오히려 뭐 더 많이 나갔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최근 들어서의, 그리고 당연히 LG화학 기준에서의 흐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등락률이었고 여기가 이제부터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시면 7월 25일 또 7월 28일 20%의 폭등, 10월 18일 날 또 8%대 폭등, 오늘 이제 또 바뀌겠죠. 이 포스코 케미칼은 7월 중순에 이제 에코프로 편입 이후의 기준에서 에코프로를 지주사성격이니까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BM 쪽보다는 뭐 실적, 그리고 지금 유통망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유통망, 이런 부분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매출처의 다변화, GM에 이어서 이제 뭐 포드라든가 그 이슈는 계속 노출돼 있잖아요. 베팅을 해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지 조정을 할 때 버리지 않고 가져간다는 쪽에,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한쪽으로 압축하는 기준에서도 이쪽 압축 범위를 더 드린 기준이 된 거죠. 문자가 이제 11월 3일까지 문자의 기준이에요. 그 이전에 뭐 10월 6일부터 해서 15만 원대에서부터 15만 4천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18만 8천 원 찍고 눌렸을 때 우리는
다소 위축되기도 했지만 편입 설정 범위를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15만 원, 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또 목표 주가 20만 원 훌쩍 넘기고 21만 원. 방송에서 저는 저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무기 중에 하나죠. 방송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방송 끝나고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늘도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축 가라앉아 계세요. 우리도 사실상 뭐 IT나 자동차 쪽에서 힘겨운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1대1대1 비중으로 LG화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수익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리고 2차 전지를 수익 종목에 편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예전 IT 쪽 2중 3중으로 겹쳐지는 것처럼 지금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또 금양 최근까지 어찌됐건 변동성 매매들 하셨고, 결론은 이렇게까지 오픈을 해드리는데 방송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을 거예요. 없죠. 없다고 보는 게 옳죠. 2차 전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래나노텍 오늘 상한가 가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뭐 3천억, 5천억, 또 금양 이런 쪽 위주에서만 위험 부담을 안고 거기서만 수익 창출을 하려고 또 거기 수익 창출을 권해드려서 좀 리스크를 크게 떠안기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어도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극대형주에서의 그 수익 범위를 완벽하게 추구하고 가져가는 쪽은 제 한쪽이죠. 일단 사실상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9월 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편입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타 그 업체들의 프리미엄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들여다볼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뒷부분에 이제 이슈 부분, 보도자료 부분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이죠. 뭐 9월 13일, 9월 14일, 뭐 10월 17일, 10월 18일, 24일, 25일. 실적 부분은 사상 최대치 실적, 분기 실적 뭐 1조 이상을 내줬고 3분기 실적의 기준에 컨센서스 8,500억을 지금 뭐 1조를 넘겼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23%, 영업이익 순이익도 어마어마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월등히 더 뛰어넘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 좀 더 이제 뭐 일주월봉 다 보시겠지만요. 이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이 전체적인 뭐 2차 전지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에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쉬어가다가 올 초부터 해서 이제 2분기죠. 정확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앞두고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 다시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수급도 들어왔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쭉 움직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시장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은 것은 뭐 작년 3, 4분기에 그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그랬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도 뭐 대규모 수주 GM사의 14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양극재 수주 공급 관련된 보도자료 쭉 나와주면서 7월 28일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부터 결론은 20% 수준까지 강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이제 그 흐름에서 오버슈팅이다 밀릴 거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추세 강화가 지속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8월 17일입니다. 7월 28일 이후에 추세 강화가 점진적으로 나오다가 8월 17일 경부터 해서 폐배터리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발 원자재를 쓰지 마라라는 정책을 더 강도 있게 표명한 거죠. 중간 선거에 표를 의식을 해서 현재 정부가 민주당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 주변 국가들하고 트러블을 만들지는 않아요. 사실상은. 근데 뭐 중간 선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사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뭐 공화당 정부 때처럼 거기서도 인위적으로 이제 방산업체나 전통 에너지 업체의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다 보니까 정책을 좀 강경하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당 쪽은 반대 급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번에는 좀 특이한 흐름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중국 쪽의 원자재를 수입을 못하게 못하게끔 압력을 넣은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에서 폐배터리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폐배터리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 근데 사실 뭐 폐배터리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나요? 현실적인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8월 17일 이후에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이런 쪽 또 코스모 화학까지가 폐배터리 주로 가장 먼저 부각돼서 변동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한적인 상태가 됐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나도 폐배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삼성 SDI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전남 도청까지도 폐배터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뭐 포스코 케미칼까지 순차적으로 움직였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폐배터리의 기준이 아니라 중국 쪽의 원자재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의 수입처 다변화 부분은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해석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체적인 공급망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의 영향 부분이 굉장히 셌고 그리고 그 부분의 영향 때문인지 하여간에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 그 수급이 5천억 이상 들어왔어요. 지금 뭐 더 되겠죠. 10월 말경부터 해서 이제 그 녹화를 안 해드렸는데 못 해드렸는데 더 세졌겠죠. 20만 원 공방 이후에는 이제 좀 우리도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공격적으로 따라 붙은 거고 그렇게 해서 20만 6천 원에 오늘도 편입의 기준을 책정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폐배터리가 아닌 공급처의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의 다변화가 아니라 이제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의 유리함 그런 것 때문에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여러 업체들로 그래서 GM 쪽의 그 매출처 다변화 부분뿐만이 아니고 뭐 9월 20일 기준에 9월 20일 기준에 포드사하고의 또 미팅이 있었던 걸로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시 조회 공시 요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요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한번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했는데 결국은 그 위에서 더 위에서 재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재편입을 그 위에서라도 굉장히 잘한 거죠. 지금 뭐 계속 고점 랠리 고점 뚫고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 범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주 범위 14조에 달하는 GM과의 수주 범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범위가 2차 전지 관련해서인데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의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는 세 번째는 다시 또 실적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기 매출이 1조를 넘겼다. 그 사이에 이제 포드 관련된 내용. 그렇게 해서 주가가 견인된 모든 부분에 대한 명분이 있어요. 오늘도 명분이 있어서 그 흐름을 추세 강화로 계속 진행을 시킨 거고 그리고 수급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윤정두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수급이 안 좋으면 일단 아니요.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잡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게 지금 7월이거나 또 9월이거나 또 10월이거나 그러면 또 모를까.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다음 주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의 나머지 수급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 하고 또 2차 전지 부분에 우리가 이제 LG화학도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니까 KJH 선생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만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이제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
기준 좀 보시면 뭐 하반기에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7월로 지금 되돌릴 수 없으니까 저 계좌 수익이 나왔던 부분은 시장은 보합인데 23% 수준이 나온 거는 비중 조절을 잘 한 거고요. 그 이제 10월 달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시장 8%의 강세에는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편입하지 않는 한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시장에서는 그 2차 전지 초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속되는 수급이 형성이 되고 대안책이 없다. 수급이 뭐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오버슈팅보다는 평균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확인될 때에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10월 달 기준에서는 아쉽게도 9월 말 기준을 잡아서 2차 전지 부분 비중을 5%뿐이 안 갖고 왔어요. 5%뿐이 안 가져갔기 때문에 아쉽게 수익 범위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SM의 경우가 지금 IR이 14일로 설정이 됐어요. 조금 멀긴 한데 일단 IR을 한다는 거는 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기준에서 이제 포트 비중을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부분에 SK 이노베이션을 10%를 채워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들여다본다면 뭐 금양을 변동성 매매에서 일부 보는 거고 뭐 개별 기준의 미래나노텍 이렇게 보시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 비중을 15%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나 현대차 대비. 그 부분의 보강, 2차 전지 비중의 보강 부분이 SK 이노베이션 25%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저 정도 비율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는 채워 놓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IT 비중이 아주 월등히 높지 않는 한 매매가 원활하신 경우가 더 중요하죠. 매매가 원활하시면 IT를 좀 더 덜어내고 거래가 터져 있는 그러니까 개장주에 특히 이러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터져 있는 쪽 추세가 지속되는 쪽 현재로서 뭐 2차 전지의 기준인 거죠. 그쪽의 기준에 무게감을 둘 수는 있는데 일단은 초기 강세가 이것이 초기 강세가 40%씩 월별로 나온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1월에도 나오겠느냐 했을 때는 진짜 월등한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돼야 돼요. 바로 뭐 급하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를 한번 보내주시면 그 비중을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IT 자동차, LG화학을 1대1대1 비중으로 그 다음에 방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이 부분은 2차 전지 비중이 조금은 낮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죠. 참조하시고 내일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포트 보내주시면 내일 전략 잡아드리고 그래서 10월달 내내 단계별로 15만 원대, 16만 원대, 17만 원대, 18만 원대, 또 19만 원대 그리고 이제 20만 원 그 기준에서도 계속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오늘 기준에 20만 6천 원까지도 그렇게 해서 포스코케미칼을 채운 거고 이쪽을 채울 때도 그냥 채운 흐름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스코케미칼의 저기가 이제 왼쪽에 거래가 대량으로 터진 게 7월 28일이잖아요. 남들 이제 다들 못 간다. 저게 뭐 어떻게 더 가겠냐 했을 때 더 갈 수 있다. 거래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 거래대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탈되면서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14주짜리가 20% 이상 밀렸으니까 단기간에 한 일주일 만에 그잖아요. 본격적으로 밀린 게 일주일 만에 한 15% 이상 전체적으로 20% 이상 결론은 이제 저기가 끝자락이 될 수 있느라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10월 기준의 비중을 좀 2차 전지를 낮춰놓은 거였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것이 수급이 뒷받침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봉이고 이게 9월 13일자인데 저 아랫단에 검은 색깔 선 수급이잖아요. 수급이 개인들이 더 뺏기는 모습이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더 뺏겨지면서의 흐름으로 요거 하나를 제가 잘못 설정해 놨네요. 더 뺏겨지는 모습이 있는데 요거래 요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뺏겨지는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의 뭐 10월 25일까지의 누적 수급인데 5천억인데 지금 더 들어와 있죠. 더 들어와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원고 작업하실 때 저 누적 수급 포스코 케미칼 완성본 드릴 테니까 저 누적 수급하고,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이 누적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2천 원이라든가 19만 4천 원 다 넘겼죠. 10월 19일에도 19만 4천 원 목표 주가를 넘길 것이냐 했을 때 다 넘긴 거고, 그리고 저 기준에서 이제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이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주봉에서 저게 다 떠요. 왜냐하면 똑같이 7, 8, 9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에 시장 무너지면서 조정폭 똑같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력 가져가다가 제한적인 반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탄력적인 반등으로 특히 이제 대형주, 아까 보여드린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이 기준. 나머지 이제 뭐 에코프로도 이제 뭐 강세를 띄긴 했습니다만, 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습니다만 세비캠, 성일아이텍, 코스모화학 이런 쪽은 거래가 없이 그냥 무너졌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캔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이 부분의 설정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 흐름도 수급이 뒷받침되는 흐름 속에서 그저 이 수급 범위를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저게 이제 그 수급이 완벽해지면서 추가 급등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그 추가 급등 수급이 들어와서 연출될 수 있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뭐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명분이 있는 거죠. 실적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전에 주봉상의 이제 매집에 대한 범위의 흐름을 멀리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잘라낸 그림이 되는데,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그려놨던 흐름이 이런 흐름이에요. 요 중단 라인, 요 흐름에 형성되어 있던 이제 주가, 저 흐름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 부분을 넘길 수 있을까? 요 자락들 여기가 되겠죠. 저것점 또 여기 저것점을 넘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여기를 부딪히고 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18만 9천 원, 뭐 19만 원치 안 되는 18만 9,500원이었나요? 고점이.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있던 부분을 딱 부딪히고 살짝 넘겼다가 9월달에 마지막에 좀 눌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죄송합니다. 주봉이죠, 주봉. 그렇게 해서 요 주봉 단위에서 이제 요거 9월달에 찍고 살짝 눌려졌다가 다시금 이제 돌려지는 그 흐름이 연출된 겁니다. 앞부분의 그 고점들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자락에서 저 수급 범위가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럴 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저 고점을 넘긴 게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넘긴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기준이었어요. 그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맨 처음 그려드렸을 때가 조정을 받아서 밀려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셔서 최악의 경우의 흐름이 마지노선을 이제 14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무난하겠다라고 표를 드렸어요. 저 14만 원의 그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 그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의 수급 정체 범위, 저것만 넘기면 지지는 받고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원을 갖다 이제 그려서 놓고 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기 수급과 여기 수급과 여기 수급과 그리고 요 거래대금을 형성하고의 흐름,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뭐 캔들 패턴도 좋고 매집도 좋고 다 좋은 기준의 흐름이 돼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봉 범위 21103 16시 14분에 주봉. 그리고 이걸 뭐 땡겨서 놓고 해석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범위가 추세의 강화 기준에서 명분이 있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우리가 판단할 때 가파르다 해서 섣부르게 예단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뭐 이평선 뭐 며칠선 며칠선 몇 주선 뭐 갖다 붙여 놓고 또 해석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치상위를 형성하면서 시세 추이 부분이 강화되고 있느냐, 그것만 잘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한쪽에 그러니까 뭐 쏠려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매매가 아주 원활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높여놨다가 오늘처럼 이제 거래가 빵 터지는 종목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군 위주에서 변동성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거래대금이 요즘에 그나마도 확장되고 있는 추이니까. 어제 20일까지 거래대금이 1,500억을 넘겼어요. 최근 계속 1,000억 미만에서 1,000억 전후 뭐 이렇게 1,500억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의 수급이 계속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전략 기준 설정해서 같이 대처하시고 교육자를 받아가시고, 그리고 회원가입 하셔서 함께 수익 범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기준의 대형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이 5종목 위주로 보시고, 우리는 LG화학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이 순서대로 기준을 잡아서 우리의 원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습니다. 자,